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내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시작합니다. 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탄핵이 기각됐다.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해주시죠.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전에 과연 예방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예방.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참사가 난 다음에 이 재난 대응을 제대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했는지. 대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관이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하게 그리고 또 품위 유지를 잘 지켰는지 이 세 가지를 두고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처음에도 네. 참사 초기에도 뭐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거를 컨트롤하느냐 등등의 서울시의 책임이냐 뭐 행안부의 책임이냐 논란이 네, 있었는데 논란이 컸습니다. 예, 역시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물론 정부기관의 대응 자체는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작용된 결과이지 장관 혼자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이제 앞서서도 뭐 그 시간에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뭐 이게 등등의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부적절한 발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발언들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 품위 유지 위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측면도 있겠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직위에서 해제될 만큼 그렇게 위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9명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네. 그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최 측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없는 행사는 과연 누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이거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요. 당시 구청장도 책임져야 되고 경찰도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헌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34조 6항.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연히 국가가 잘못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헌재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최적의 대응은 못했지만 그리고 부적절한 반응은 있었지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점에 이 기각과 인용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탄핵은 기각당했지만 정치적인 탄핵은 국민들이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지금 해시태그로요. 많은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최자가 없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때 당연히 공이 나서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책임집니다. 정부가 책임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엄마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나 무정하고 무심하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12구 참사 그리고 이번 수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관련된 핵심 피고인들이 전부 지금 보석으로 다 풀려났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기소됐던 이임재 용산서장,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 다 업무에 복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6개월 전부터 검찰에 송치는 된 상태인데 기소할지 말지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기각 발표 직후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 책임론을 띄운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의 판단으로 네. 이것은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권에서는 무리한 야당의 정치 공세 탄핵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방어막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한 것,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것 이것이 잘못됐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159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하셨어요. 국민의 대변인 국회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국회의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데 국정조사 여당이 안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실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요. 청문회도 형식적인 청문회였어요.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당의 반응은 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야당은 참사를 정쟁화했다. 야당은 석고대죄해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이러한 탄핵안 발의한 거 죗값을 치러야 한다.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다. 이런 식의 반응 보이거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면죄부 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재난 대비 주무부처의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고 난 다음에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대요. 네. 경찰이 배치됐으면은 해결됐을 거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은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분은 그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임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 여당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정부 여당에게는 민주당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만 계속 공격하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서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황당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그중에서 대통령실 입장도 지난주에 바로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자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선긋기,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바로 기자들한테 야당, 민주당의 책임을 또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대단히 좀 일관성이 없고 유리할 때만 나타나고 불리할 때는 숨어버리는 방식으로 좀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각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괴담에서 벗어나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공개된 자료는 꼭 필요한 자료는 또 빠져 있는 데다가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이번 이 공개와 네. 관련해서 의문의 해소에 좀 도움이 됐느냐?
몇 가지는 뭐 해소가 됐지만 해소가 그래도 좀 됐습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2달 만에 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바꿨느냐? 그거 말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아니 계속. 그뭐 안 풀린 게 있다면서요? 그거 말고 뭐가 궁금해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다른 제3안도 그냥 정부에서 논의를 했었다. 네. 뭐 국토부나 양평군에서 논의를 해왔었다. 갑작스럽게 짠 하고 강상면으로 합시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네. 의문은 좀 풀렸는데 그래도 갑자기 확정짓고 결정한 것은 네. 2달 만이었거든요. 그 점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까지 마친 종점이 왜 누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겼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 이 자료를 보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네.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왜 강상면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었다. 그리고 네. 자료도 일부는 뭐 누락한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대국민 무슨 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뭐 다시 또 해서 넣다 보니까 이거 조작 아니냐라는 언론의 의심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국토부 주장하고 배치된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동안 국토부가 뭐라고 했었냐면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그래서 강하 IC를 설치를 해야 됐고 그래서 변경안이 필요했다. 강상면 종점안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강화 IC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상면으로 옮겨야 된다. 된다라는 이런 주장.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최초 보고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 어디에 봐도 강하 IC가 없어요. 강하 IC가 안 나옵니다. 강하 IC 글자를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봐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9월 달에 세 번째 보고에서야 강하 IC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는 강하 IC 때문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점을 강상으로 정해놓고 네. 그리고 강하 IC를 들이민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해명과 앞뒤가 좀 바뀌는 완전히 바뀐 예, 것처럼 이런 보이네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네네. 또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현안 질의가 있다. 네, 그냥 또 호통치면서 예, 예, 그냥 예. 막 자꾸 그런 의혹 제기하면은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 네. 답변을 들을 의무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원희룡 장관 한 라인 또 갖고 있잖아요. 있죠. 아 맞다. 통화- 지난주에 네. 계속 전화 연결 한다고 했잖아요. 통화하셨는지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요? 네.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한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만 계속 개진하는 일방적인 소통만 했었잖아요. 내일은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의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그 강상면 네. 변경안이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C 경제 타당성 검토안이 없어요.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비용 편익 분석이 빠져 있기 때문에 55개 굉장히 많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그 내용 안에서도 BC 비용 편익 분석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내일 질의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교통량 분석을 대신 해놨어요. 강상면으로 가면 기존 안보다, 그러니까 양서면 안보다 한 6,000대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는 강남, 송파, 서초를 포함한 안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예타가 다시 통과될 수 있겠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55%나 되는 도로가 변경되기 네.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기재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을 좀 우롱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강상면으로 바뀌면은 돈 얼마 더 들어? 그랬더니 한 160억 정도 네네네. 더 듭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3천억 정도 더 들어. 3천억.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3천억이나 더 들어? 그랬더니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적절한 해명들이 국민적인 의혹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다. 네. 저는 내일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예타 전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예타 전문 교수. 예타 전문. 그동안 이제 정부의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연구자. 그래요? 네. 이 교수님이 최근에 여러 그 방송과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막 지적을 했더니 국토부 관계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직접이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궁금한 포인트들을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체로 1년짜리 용역 착수 보고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착수 보고를 하면 대체로 1, 2주 사이에 한다는 거예요. 착수 보고라는 게 큰 게 아니라 관계자들 모여서 인사하고 명함 나누고 네. 좀 잘 부탁합니다. 네, 현장 네. 조사 갈 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2달 뒤에 있었다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했더니 국토부 관계자가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좀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용역 업체가 사실 그 발주처의 하청 업체에 해당하잖아요. 하청 업체가 원래 착수 보고할 때 대안안도 막 제시하고 그럽니까? 네네.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요? 대안을 발주처가 얘기하거나 하지 그 용역 업체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얘기로는 국토부의 해명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것 자체가 유행어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 자체가 괴물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연구자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이해할 수- 간다. 이분이 네. 예탐 한 100건을 했대요. 예타 전문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답은 우리 소장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네. 사업 백지화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재개할 것 같은 얘기를.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잘한다 할지 아니면 이걸 우리도 손 못 쓰게 왜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지.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의혹이 많고 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옹호를 하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비등한 수준으로 지금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확실하게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막게 되면은 네. 대통령실에 완전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거다. 차기 대권 후보로도 더욱더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을 정도다라고 네.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희룡 장관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중도층이 그래 저 사람 대통령 감인 것 같아라고 해야지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 와 대통령을 잘 옹호하고 방어하는구나 저 사람 대통령 시켜주자 이런다고 한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은 상당히 좀 발목을 잡힐 행동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선이 변경됐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나게 되면은요. 대통령 처가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이것은 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한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의도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는 본인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부를 하시든지 파시든지 해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받지 않도록 네.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게이트 성격이 크다라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공흥지구 뭐 등등 양평 땅을 둘러싼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저는 좀 드리고 아직까지 뭐 싶습니다.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 처가 일가가 네. 부동산을 통해서 뭐 사업도 계속 해오고 부를 축적해 왔잖아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줬던 인식이 뭐였냐면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이래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거든요. 아, 공정과 상식이죠. 근데 이제 처가와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이렇게 반응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은 그 이미지까지도 완전히 다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7월 17일에 국토부 이제 상임위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해 때문에 미뤄진 거고요. 내일 드디어 있습니다. 과연 원희룡 장관이 거기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